예, 여러분, 반가.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문화생기설 주제는, 인간의 감각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만지고, 보고, 듣고, 그런 감각, 생명과학 분야죠. 어쩌면 이렇게, 최첨단 미세한, 그런 구조로 감각계가 되어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로 인간의 감각계에 대해 말할 거지만, 우리 수중 포식자, 이제 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근데 생각보다 시각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들 몸 옆으로 이렇게 행선이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진동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각보다는 상어는 호각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생물들은 좀 없는데, 수중에 사는 생물들은 이제 전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들이 이제 감각계가 발달되어 있는데, 주로 인간의 감각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일련의 이제 감각 과정에서 보면은, 우선 먼저 수용. 그래서 이제 감각 수용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수용 범위가 넓기도 하고, 어떤 건 좁기도 하고, 이렇게 수용. 그 다음은 이걸 이제 전달. 그러니까 수용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살짝 이렇게 그런 자극이면 수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극의 크기에 따른 이제 전달.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정보의 인코딩 및 전송.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뇌에서 인식, 이런 감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 수용체, 또는 기계 감응 이온 채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면은 테더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밧줄 같은 거죠. 요게 덮개막하고, 그 다음에 세포 골격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양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수용 포텐셜에 따라 요 이온 채널이 열려요. 열리면은 이제 양이온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밧줄 테더가 이렇게 채널을 여는 거죠. 이게 바로 기계감응 이온 채널, 그러니까 기계적 수용체, 감각 수용체의 한 예예요. 자, 이러한 감각이 이제 대뇌에서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런데 후각을 제외하고는 일단 뇌 안쪽에 시상이라는 부위에 먼저 수용이 되고, 그게 이제 감각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먼저 채성 감각, 흔히 촉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분야. 그리고 뇌의 이제 뒤쪽 후두부 쪽에 이제 시각 처리 영역. 그 다음에 이쪽은 청각 처리 영역. 그래서 후각만 빼놓고 다른 감각들은 뇌의 시상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인식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건 이제 전체적인 얘기였고,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성 감각. 옛날 말로 하면은 촉각이죠, 촉각. 그래서 피부를 보면은 제일 겉에 표피 부위가 있고, 그다음 그 안에 이제 두꺼운 진피가 있고, 하부에 이제
그 지방 조직이 있는 이제 피하. 그다음에 보면 뭐 혈관도 있고 모낭도 있고 그다음에 피지가 분비되는 것도 있고 땀이 분비되는 것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예 아주 피부 구조가 복잡해요. 근데 진피에 보면은 뭐 일단은 이제 자유로운 신경 말단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뭐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진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 뭐 디스크니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체, 그러니까 작은 구조라 이거죠. 그렇게 퉁쳐가지고 그래서 그 메르켈 소체, 마이스너 소체 얘네들은 이제 그 진피 상층부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에 루피니 소체, 크라우드 소체, 그리고 이제 하부에 파치니 소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기서 뭐 루피니 소체는 좀 뜨거움을 조금 감지를 해요. 예를 들어 그 캡사이신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고통이죠. 그래서 뜨거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차가운 거를 이제 느끼는 게 이 크라우드 소체예요. 그래서 이제 맨솔 같은 거 더욱더 차갑게 느껴지죠. 그리고 크라우드 소체가 또 하나 또 특이한 게 성적 자극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소체가 있고요. 예, 보면은 요 진피 상층부에 있는 마이스너 소체, 그 다음에 파치닌 소체인데 무슨 양파 모양으로 이렇게 층상그를 이루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소체들을 발견한 5사람, 우리나라에선 5사람만 모였다 하면은 독수리 오염제 어쩌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프리디 메르켈, 게오르그 마이스너, 안젤로 루피니, 필리포 파치니, 그 다음에 비렐름 크라우제, 이렇게 독일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체선 감각에 기여하는 소체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촉각, 다음은 미각. 예. 혀를 보면은 이 혀가 이제 그 골격근인지 내장근인지 좀 헷갈리는데 내장근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골격근이에요. 그래서 혀의 여러 부위를 보면은 이렇게 우둘투둘한 그 유두라는 부위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버선유두, 그 다음에 혀 측면에 있는 사상유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엽상유두, 그리고 혀 뒤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성곽유두, 뭐 이렇게 그 여러 종류의 유두가 있고요. 그 유두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맛을 느끼는 그 미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상유두는 이 미래가 없는 걸로, 나머지는 좀 미래가 적지만 있기라도 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 미각을 느끼는 수용체가 말하자면 미래예요. 미래 테스트버드. 자, 그런데 그 맛 지도라는 게 있죠. 뭐 혀의 어느 부분은 무슨 맛을 느낀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 전체적으로 맛을 느끼지 뭐 혀의 어느 부위는 어떤 특정한 맛을 그 느낀다 그런 맛 지도는 사실 뭐 일종의 유사과학이에요. 네, 과학 인척. 자,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단맛을 느끼는 이유는 단맛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다. 그리고 이제 쓴맛을 느끼는 이유는 독이다. 예, 그런 경고를 주는 거고, 신맛을 느끼는 거는 음식이 상했다. 예. 그다음 이제 짠맛은 소금, 우리 그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네 가지 맛 말고, 예, 다섯 번째 맛, 감칠맛, 우마미, 예,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기쿠나이 이케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 MSG, 그 글루탄산 나트륨의 그 맛이죠. 예, 미각 얘기는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은 후각. 예, 후각은 우리 그 코의 공간, 비강이라고 하죠. 비강. 그 위쪽에 후각 상피라고 해서, 뭐 사람의 경우에는 작아요. 한 5제곱센티미터. 그 안에 이제 그 후각 수용체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극성 유론 형태인데, 후각 수용체가 한 12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후각이 대뇌피질로 그 정보가 그 바로 전달이 돼요. 근데 인간의 경우 후각 수용체가 한 1200만 개 정도 되는데 많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토끼면 한 1억 개, 보통 개가 한 10억 개. 개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생긴 그 블러드 하운드라는 견종이죠. 얘는 후각 수용체가 40억 개. 그리고 이제 후각 상피의 넓이도 인간보다 몇 배 넓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름이 하필이면 블러드 하운드야. 블러드 피? 뭔가 좀 난폭한 건가? 여기서 블러드는 그 혈통을 뜻해요. 예, 혈통이 좋다. 그 뜻입니다. 자, 후각은 뭐 이렇게 대뇌피질로 직접 그 전달되는 만큼 뭐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다음은 청각. 자, 소리는 파동이죠. 파동이면은 일단 그 큰 소리, 작은 소리, 그건 이제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보통 한 60데시벨 정도가 이제 조용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거는 이제 그 파장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리고 요 파장의 역수에 비례해서 이제 진동수가 되는데, 인간은 한 30Hz에서 한 2만 Hz 정도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 말고 뭐 개다 그러면 4만 Hz, 고양이다 6만 Hz, 박쥐는 한 10만 Hz, 돌고래는 15만 Hz, 그리고 물고기 종류 중에 18만 Hz까지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 30에서 2만 Hz인데, 2만 Hz보다 큰 거를 흔히 초음파라고 하죠. 자, 이런 청각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귀에서 이제 듣는데, 그 귀가 이제 드러나는 그 바깥 부분, 그게 이제 외이고, 그 중간 부분이 중이. 그래서 거기 이제 막으로 막혀 있죠. 요 막이 이제 고막이죠. 그리고 고막 옆으로 세 개의 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리를 전달하고 또 한편은 또 증폭시켜주고, 이게 이소골.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은 그 윈도우, 그러니까 소리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그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 달팽이관, 위쪽으로 이제 뭐 표현 감각의 역할을 하는 이제
뭐 전정기관 뭐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청각을 이제 인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아주 미세한 코르티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당연히 사람 이름이죠. 코르티, 알폰소 코르티. 예, 그래서 청각을 아주 미세하게 그 인식하는 아주 매우 미세한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요렇게 달팽이관 요게 이제 그 청각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그 전정기관, 그리고 평형 감각 중에서도 직선 운동 하고 이제 중력 방향을 감지하죠. 그 미세한 돌이 들어 있어서 이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반고리관, 그러니까 이렇게 반고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죠. 얘는 회전 운동을 이제 관찰을 해요. 그 안에 이제 림프액이 들어 있어서 액체가, 예? 그래서 이거를 소위 전정미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가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아주 기능이 아주 신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각. 시각은 눈에서 담당하죠. 눈 보면은 여기 렌즈, 그러니까 수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그 아이리스, 홍채가 있고, 뭐 그 앞에 각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뒤로는 망막이 있죠. 망막. 응? 근데 망막을 보면은 여러 세포가 있어요. 여기 신경줄 세포, 뭐 아마크린 세포, 양극 세포, 수평 세포, 그리고 시신경은 망막 표면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수용체. 시각수용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명암을 담당하는 간상세포, 막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색상을 담당하는 원추세포. 응? 아이 원추? 네, 원추세포. 그래서 간상세포는 뭐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쪽에 그 로도프신이라는 그런 색소가 있고, 뭐 그렇지만 색상을 감지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원추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그 색상을 감지하는 광색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광색소를 뭘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원추세포가 그 세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파장 담당하는 거, 중간 파장 담당하는 거, 긴 파장 담당하는 거, 이렇게 S, M, L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짧은 파장 때 피크는 한 420 나노미터, 요게 S 원추세포고, 그 다음에 중간 파장 담당하는 피크는 한 530 나노미터, 요게 M 원추세포고, 그 다음에 긴 파장 담당하는 L 원추세포는 피크는 한 560 나노미터고, 그래서 보면은 이 피크가 아주 샤프하진 않아요. 원추세포들이 서로 약간씩 그 오버랩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 밝고 어두운 걸 감지하는 간상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시각이었습니다. 원래 되게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주 전공이 아니다 보니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빠박슨의 문화통지서 인간의 감각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롱빠롱.